그러면 딜이 깨진 시점에 탄핵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이제 와가지고 최상목이 야 이런 딜을 시도했다 내가 폭로를 한다 이 새끼는 쓰레기다. 최상목이 쓰레기면은 민주당은 등신인 거예요. 등신이지. 이게 뭡니까? 당한 거 아니에요 최상목이한테.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 아무것도. 이제 사기 친 놈도 문제지만 사기 당한 놈도 문제 아니에요. 그 중심에 박지원 의원이 있는 거잖아. 박지원 의원이. 왜 저희 이상하다 했어 저도. 왜 아니 지금 최상목이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탄핵을 할 만한 명분과 법리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어. 그거 왜 민주당이 안 하고 있나. 그 알고 보니까 이게 박지원이 자백을 한 거야. 자백을. 최상목이가 딜을 시도를 했고 박지원이 중간에서 거강꾼 바람잡이 역할을 했고 박지원이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최상목이 탄핵을 막았고. 그러니까 역풍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말은 다 그냥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역풍이 불긴 뭐가 불어요. 속이기 위한 그냥 사기질에 불과했던 거예요. 박지원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최상목이가 본인한테 사기를 쳤다 이런 이제 폭로를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오늘 요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었어. 어제는 제가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어떤 폭로를 했는지를 제가 자세히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근데 그 매불쇼에서 방송한 내용이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 매불쇼에서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황당한 요구를 했다. 한마디로 딜을 시도했다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어제 매불쇼 나가서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후 맥락상 보면은 뭐 최상목이는 뭐 쳐 죽일 놈인 건 맞는데 이거 박지원 의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최상목이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 뻔뻔한 최상목이 때문에 진짜 나 살기가 너무 힘든데,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내렸잖아. 네네. 그런데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지 최상목이가. 그렇죠. 그런 최상목이가 윤석열 탄핵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고 국민을 가르치고 있어요. 와, 진짜. 나 이거 보고 진짜 너무너무 분노가 들끓었는데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너나 다시 한번 수용해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거 봐, 또 넥타이 메고 또 양복 입고 얘기하고 너무 있지. 뻔뻔한 거 아닙니까? 진짜 뻔뻔해도 너무 뻔뻔해요.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든 뭐든 대통령도 저럴 수는 없지. 저럴 수가 없지. 우리나라 헌법을 개돼지로 파괴하는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 진짜? 아니 자기부터가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제 노라 또 있어. 자, 좀 이따 한꺼번에 말해주세요. 또 있어요? 오늘 또 거부권을 또 행사를 했는데 아. 방통위는 내가 계속 얘기했죠. 합의제기. 네. 합의제기구라고. 그런데 이진숙이가 2명이서 방송사 이사 임명하고 난리 쳤잖아. 네. 알지?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못하게 하려고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네네네. 그런데 최상목이가 이걸 또 거부권을 오늘 행사했거든요. 행사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대. 위헌. 또 헌법 얘기를 또 해. 본인은 지금 헌재 결정도 따르고 있지 않은데.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처리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제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위헌성이 상당한지 안 한지 너가 어떻게 알아? 진짜 이제 참을 수. 위헌이라고 결정난 것도 안 따르면서 위헌성이 상당하대 이거는. 아니 그 거부권을 일단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거고 총선 불복입니다. 이 자체가 총선 위헌이에요. 불복 좋았다. 이 자체가 위헌이에요. 네. 그리고 방통위 관련해서는 이번 MBC가 집행정지 상고심까지도 법원에서 방통위가 패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방송장악이 이진숙을 직으로만 복귀시켰을 뿐 다 잘못됐다는 게 우리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대법이야 대법. 대법원에서. 근데 아니 최상목 어떻게 염치가 있으면 본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안 따르면서 또 존중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거부권을 쓰면서 또 다시 헌법을 짓밟잖아요. 이거 정말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 정도의 맞아. 행위. 진짜 정말 국민들 얼마나 우습게 진짜 우습게 하는 거야. 보면 저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정말 최상목에 대해서는 진짜 분노합니다. 진짜 분노해 나는. 정말로. 정말 분노해. 최상목은 아니, 정말.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정상이 그런데 아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제가 그래서 최상목 대행을 반드시 이게 조져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방법을 하나 제시했었는데, 어차피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뭐 정권이 바뀌어야겠죠. 정권 교체 후에. 근데 탄핵을 그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탄핵을 바로 시켜버리면은 그동안 경제부총리 임명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탄핵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니까 경제부총리만 해임시키고 국무위원직을 유지시킨 다음에 탄핵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우린 경제부총리도 임명할 수 있게 되고 최상목은 탄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방안까지 모든 방안을 우리는 다 지금 계획을 해놨다가. 아니 그 방안도 좋은데 일단 쏟아내야 최상목은요 뭐 대행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무조건 수사받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나라를 망쳐놓은 게 너무 많아서 뭐 정치적 책임은 당연한 거지만은 정말 저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전 국민을 사실상 농락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완전히 농락하는 어떻게 거야. 헌법재판소 결정을 자기가 수용 안 하면서 또 국민들한테 그러니까요. 수용해달라요? 진짜 네. 농락이네. 진짜 장난합니까? 농락이야. 농락이야. 이거는 진짜 우습게 아는 거야. 국민 농락이에요. 그동안에 넥타이 메고 의점 받고 하니까 세상이 우스워 보였던 거죠. 자기는 잘 보여야 될 사람 한두 명만 있는 거야. 네. 국민은 우스운 거야 진짜.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헌법을 파기한 사람이 윤석열이었는데 또 하나가 생겼어요. 최상목. 예. 이 두 사람인데 제가 내일 그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최상목 대행과 얘기를 나눈 게 아니고 그분이 중간에 서서 최상목 대행의 의사를 저와 조정을 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민주당 네. 간부인데 제가 한덕수 총리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 부인 관계를 네. 제가 국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심정이 괴로웠어요. 아, 친구인데 맞아. 그렇지만 국가를 위해서 이건 있을 맞아. 수 없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의 행태를 보니까 그 사람이 중간에 서서 저랑 3자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뭐라고 했느냐? 첫째, 네. 자기를 비난하지 말아달라. 와, 나 진짜 너무 그 자리에 왜 있는 거야? 두 번째, 탄핵을 시키지 말아달라. 뭐야?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달라. 영택이냐? 아니 뭐야? 최상목이 예, 이런 뭔데? 얘기를 했는데 너 뭔데 최상목이? 그걸 제가 민주당 간부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지만은 직접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가까워요. 그분하고. 그분이 그런 말을 최상목 말이라고 해서 의원님한테 옮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내일 확인해보고 한번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아, 그 민낯을. 네,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비겁하냐. 그렇지. 그 민낯을 까발려야 돼. 진짜 비겁하잖아요. 그렇지. 어? 아니 그러니까 자기 비난하지 말라. 미래 보장해달라. 이게 천재들이 갖는 그 뭔 천재입니까 이게? 꼴통이에요. 어? 자, 더 중요한 것은 야. 미래를 보장해달라. 야. 우리가 보장하지 않으니까 저쪽하고 극우하고 지금 저렇게 하나? 윤석열이 보장했나?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자. 그래서 내일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는 얘기를 확인해서. 네. 너 그런 말 한 거 사실이냐? 그렇죠. 너 협작질 하려고 했던 거 사실이냐? 그렇죠. 네.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세상에 공표해야죠. 민낯을 폭로합니다 내일. 네. 와, 이 진짜 이 최상목이가 마지막까지 협작질을 시도했다? 사실이면 거의 핵폐기물. 이건 뿐인데, 핵폐기물이지. 이게. 이거 사실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권한대요? 이거 핵폐기물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협작질을 시도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제2의 내란이에요. 제가 볼 때. 아니 헌법을 꼭 총칼로만 먹여야 됩니까? 아니 지금 최상목도 계속 본인이 위원을 계속 쌓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A4 용지를 받아가지고 예. 자기는 보지 않고 F4에 주었다. 네. 이게 뭐예요? 내란 이미 피의자예요. 맞습니다. 조사를 받고. 그런데 저렇게 버티고 앉아서 나는 다 좋은데 자기가 헌법을 지키지 않고 폐기하면서 국민들한테는 하라고? 하라고 가르쳐요. 승복하라고? 토악질 나오네. 이거는 진짜 헌법재판소의 안 최종 돼. 판결을 승복할 사람은요. 5,200만이 다 승복해요. 네. 윤석열이만 선언하면 돼요. 네. 네, 최상목이는 뭐 인간도 아니다, 핵폐기물이다, 뭐 쓰레기다, 이런 협작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제3자를 통해서 박지원에게 최상목이 비난을 하지 말라, 탄핵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미래를 보장해달라, 이 세 가지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황당할 수는 있지만은, 최상목이도 양아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문제는 최상목이가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최상목이 입장에서는 본인도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딜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도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딜을 하려고 했어. 물론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아줬어요. 영수회담 때, 지난해 영수회담 때 총선 끝나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을 수용을 해서 뭐 윤석열이 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대요.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 주변에서 뭐 이런 조언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 구속되기 전에 만나겠다. 뭐 이따위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뭐 방송에 나와서 폭로를 했는데, 박홍근 의원인가요? 박홍근 의원이 유튜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 구속되기 전날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양아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총선 끝나고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을 했던 거는 민주당이 170석 이상 가져가면서 이제는 감옥 가게 된 상황이 되니 이재명 대표하고 딜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일축을 했어.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탄핵까지 오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최상목이도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도 내란 공범이고, 이대로 가면은 본인도 감옥 갈 수밖에 없는데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박지원 의원한테 딜을 시도한 거예요. 최상목이 양아치긴 하지만 최상목의 이러한 행태는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최상목이 딜을 시도를 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상목의 세 가지 요구사항, 나를 비난하지 마라, 탄핵하지 마라, 미래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를 민주당이 받아준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박지원 의원이 자백을 한 거야. 우리 최욱 씨는 거기까지 이제 아주 깊게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그냥 최상목만 욕을 하다가, 물론 또 본인이 앞에 앉아 있는데 뭐 그런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당사자가 앞에 앉아 있는데 박지원을 깔 수는 없으니 최상목만 욕을 한 거지. 그 최상목이 쓰레기라면, 핵폐기물이라면 그 딜을 받아준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게 진짜 핵폐기물이고 쓰레기 아니에요? 자,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최상목이 탄핵을 누가 막았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막았는데 그게 박지원이다. 그 박지원 본인이 유튜브 방송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어. 최상목이 탄핵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최상목의 딜을 박지원이 받은 거 아니야? 박지원이 받아가지고 민주당 지도부에게 뭐 의견을 본인이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부에게 전달을 하고 지도부의 발목을 잡은 거 아니에요? 자, 이 딜을 한 것도 저도 이해는 해요.
현실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듯이 뭐 순수하게 깨끗하게 뭐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어요. 다 그 또 이면에서는 여러 가지 또 뭐 협상과 조율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 여의도 정치판이 뭐 운동권들 데모하듯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뒤로 이면에서 딜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 너 최상목이 지금은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고 윤석열을 체포하고 당시만 해도 이제 체포가 안 될 때니까 윤석열을 체포하고 특검을 통과시키고 내란을 진압하고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이니 최상목이를 탄핵을 안 하고 미래를 보장해 주더라도 최상목이가 협조를 한다라면 그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 쓰레기 같은 딜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현실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석 달 넘게 이 상황이 지속이 됐는데 아니 최상목하고 그래 딜이 됐어. 그래, 최상목이 안전 보장을 해주는 대신 탄핵을 안 하는 대신 그러면은 최상목이는 민주당에 협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민주당 정치에 동의를 협조를 해서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내란을 진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석 달 동안 협조를 안 했어 아무것도.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 석방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자, 이 책임은 최상목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 있는 거지. 이 책임은. 저는 딜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딜이 깨진 시점에 탄핵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이제 와가지고 최상목이 이런 딜을 시도했다 내가 폭로를 한다 이 새끼는 쓰레기다. 그럼 최상목이 쓰레기면은 민주당은 등신인 거예요. 등신이지. 이게 뭡니까? 당한 거 아니에요 최상목이한테.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 아무것도. 단 한 가지라도 최상목이가 민주당에 협조한 게 있습니까 지금? 석 달 동안 질질 끌려다닌 이게 등신이지. 사기 친 놈도 문제지만 사기 당한 놈도 문제 아니에요. 그 중심에 박지원 의원이 있는 거잖아. 박지원 의원이.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우 같은 박지원 의원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 쓱 빠져나가려고 최상목이한테 이제 다 뒤집어 씌우고 이제 자기가 다 욕먹게 생겼거든. 이거 박지원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에요? 최상목이한테 사기를 당한 것이건 아니면 최상목이 사기를 도와준 거예요. 바람잡이 역할을 한 거야 이거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최상목이 사기질에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게 박지원 의원 아닙니까? 그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한 거 아니에요. 최상목이 사기질로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을 해서 지금까지 탄핵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왜 매부쇼 나가서 저 얘기를 했냐면은 박찬대 의원이 이 얘기를 했어요. 참을 만큼 참았다. 최대액 내일까지 마흔역 임명해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까지 마흔역 임명 안 하면은 참을 만큼 참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박찬대 의원이 왜 이런 워딩을 썼겠어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거는 박지원 의원하고 최상목이한테 들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야, 니네 말 듣고 니네 말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참아준 거 아니냐. 근데 지금까지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야.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오전에 이제 원내대표 회의가 대책회의가 있었어. 이 자리에서 이제 박찬대 의원이 참다 이제 박찬대가 욕먹게 생겼으니까 이거 원내대표 책임이 되지 않습니까? 탄핵을 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진짜. 그러니까 이 박지원 이 여우 같은 노인네가 매불쇼 쪼르르 나가가지고 야 최상목이 사기쳤다. 이게 무슨 대단한 폭로라도 되는 것처럼 본인이 같이 사기치고 최상목이한테 이제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참 정치를 하려면 뻔뻔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도 화가 났어요 이제. 박지원한테 다 사기를 당한 거야. 박지원, 최상목 이 사기꾼들에게 이재명, 박찬대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지금. 자 오늘 이런 얘기합니다. 이재명 최대행,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 몸조심하길. 이거 상당히 센 워딩이죠. 자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이제 센 발언을 잘 안 하세요. 이제 곧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발언의 수위를 잘 조절하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거 뭐 거의 협박이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한 거예요. 지금까지. 왜 저희 이상하다 했어 저도. 왜 아니 지금 탄핵을 다 최상목이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탄핵을 할 만한 명분과 법리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어. 그거 왜 민주당이 안 하고 있나? 그 알고 보니까 이거 박지원이 자백을 한 거야. 자백을. 최상목이가 딜을 시도를 했고 박지원이 중간에서 거강꾼 바람잡이 역할을 했고 박지원이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최상목이 탄핵을 막았고. 그러니까 역풍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말은 다 그냥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역풍이 불긴 뭐가 불어요. 속이기 위한 그냥 사기질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저는 이제 마흔역을 오늘 임명할 리도 없지만은 임명해도 문제고 이제는 임명하면은 또 그게 명분이 돼가지고 탄핵 심판이 늦어질 수 있어. 최상목이 탄핵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제. 박찬대 의원은 참을 만큼 참았다. 이재명 대표는 현행법으로 체포될 수 있다. 몸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탄핵 선고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최상목이를 탄핵하고 이러면은 또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탄핵 선고가 지연될 위험성이 있는 거야, 위험성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박지원이가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매불쇼 나가가지고 본인이 뭐 최상목이 나쁜 놈이다, 본인이 다 폭로를 하겠다, 오늘 폭로했습니까? 참 진짜 뭐 열받는 상황이에요. 이게 열받는 상황입니다. 결국 막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뭐 최욱 씨는 뭐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뭐 잘 모를 수도 있죠. 저 정도 되는 이제 천재 평론가 분석을 해드려야 여러분들도 이제 파악이 되는 거잖아. 뭐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게 이제 여의도 정치가 이렇게 협잡을 누가 한 겁니까? 최상목이가 협잡을 한 거예요? 박지원이 협잡을 한 거지? 그래 최상목이만 욕을 하고. 아니 딜을 안 받아줬으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웃기지 마라. 우리는 국민들만 믿고 정도를 가겠다. 이랬으면은 최상목이가 무슨 사기를 치고 농간을 부립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도 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도를 가야 된다. 국민만 믿고 정도를 가야 된다. 이 여의도 양아치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냥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박지원이 믿었다가 결국은 이 낭패를 보는 지금 낭패다 이럴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이 복귀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어서 우리가 너무 열낼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난 석 달 내내 우리 당원들, 유권자들은 당 지도부만 믿고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의원이라는 작자가 내란 공범하고 짬짬이를 해서 지도부를 속이고 당원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래서 일을 이렇게 망쳐놓고 윤석열이 석방되는 사태까지 빚어지도록 탄핵 선고가 이렇게 지연되도록 일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이 너무 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는 최상목과 박지원의 사기질로 보는 게 맞다. 그 사기질에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과 국민들이 당한 거다. 이래서 만에 하나 윤석열이 복귀를 하게 되면 이 역사적 배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